자, 27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이 각각의 레조넌스 스트럭처를 그려라 라는 문제인데요. 27번의 A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시작 물질이 뭐였어요? 예, 시작 물질은 이렇게 생긴 요 아세틸 치환기가 있는 벤젠이었겠죠. 근데 거기에 메타 자리에 브롬이 들어가고 이쪽에 포지티브 차지가 생긴 그런 게 그 구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레조넌스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HBr, 그리고 여기 양전화, 여기에 COCH3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HBr에 여기 양전화, 여기에 COCH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얘네들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치환기고요. 예, 굉장히 불안정한데 실제로 여기까지 요 자리에 양전화가 놓인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레조넌스는 그려지질 않죠. 그래서 메타 자리로 들어가는 게 그나마 덜 불안정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구조를 봐서는 메타 다이렉터고 메타 자리에 들어가니까 비교적 덜 불안정한 양전화들이, 카보케타이온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OH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딱 보시면 페놀에 나이트로 그룹이 들어간 거죠. 예, 여기 첨가된 거가 바로 수소가 있는 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트로에 페놀이 OH가 들어간 거야, 아니면 페놀에 나이트로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페놀에 나이트로가 들어갔는데 OH 같은 경우에는 레조넌스를 통해서 전자를 주는 치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액티베이팅 그룹입니다. 스트롱리 액티베이팅이고, 따라서 also 파라 다이렉터인데 파라 자리에 나이트로 그룹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이트로 그룹이 들어간 그 옆에 탄소의 양전화가 만들어졌고요. 얘네들 레조넌스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레조넌스가 가능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OH 플러스에 이중결합, 그리고 네, NO2, 2H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거 말고 여기까지 가기 전에 레조넌스도 그려졌겠죠. 네,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의 레조넌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정하다. 레조넌스로 전자를 주는 치환기의 경우에는 오이소나 파라 위치에 들어가면 이렇게 4개의 레조넌스 구조가 그려지고, 따라서 얘네들이 더 안정해서 오이소 파라 다이렉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원래 시작한 물질은 톨루엔, 그리고 들어간 물질이 브로모 그룹이 첨가가 된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톨루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이소 파라 다이렉터고, 이 자리에 치환기가 가 있습니다. 걔네들에 대해서 레조넌스 구조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여기가 Br, 여기가 메실, 여기가 H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그릴 수 있는 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메실, 여기가 Br, 그리고 이중결합은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이런 경우 얘는 지금 메실 치환기는 인덕티블리 전자를 주는 치환기죠. 인덕티블리 전자를 주는 치환기에 올소나 파라 위치에 치환기가, 두 번째 치환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3개의 레조넌스 구조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레조넌스 구조를 보면 이거나 이거,
레조넌스 구조보다 더 안정하죠. 이유는 얘는 2차 카보케타이온, 얘도 2차 카보케타이온, 얘는 그렇죠. 3차 카보케타이온. 굉장히 안정한 기여도가 큰 레조넌스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소 파라 다이렉터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B하고 C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B 같은 경우에는 레조넌스로 전자를 주는 치환기인데 이 경우에 올소 파라 다이렉터다. 이유는 올소나 파라 자리에 치환기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생긴 레조넌스 구조가 하나 더 그려지더라. 이 치환기가 참여하는 레조넌스 구조가 하나 더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C번의 경우에는 인덕티블리 전자를 주는 치환기의 경우에는 올소나 파라 위치에 치환기가 들어갔을 때 특별히 안정한 레조넌스 구조가 하나 그려지더라. 레조넌스 구조의 개수는 여전히 3개고 메타의 경우도 3개지만 이렇게 안정화된 레조넌스 구조가 그려지기 때문에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있는 인덕티블리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인 알키 그룹이 있는 경우에 올소 파라 다이렉팅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D번은 너무 똑같으니까 안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의 2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1의 28번은 ring monobromination, 우리 알고 있다시피 aromatic electrophilic 아니죠. electrophilic aromatic substitution 반응인데 bromination이 한 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일어나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화합물은 다이에틸 벤젠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모노브로미네이션이 일어나려면 사용해야 되는 시약은 BR2와 AL, BL, BR3 뭐 이런 거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에틸 벤젠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세 가지 다이에틸 벤젠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이에틸 벤젠은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 벤젠이고, 벤젠이 두 개의 치환기를 갖는 경우에 각각 두 개의 치환기의 상대적인 위치가 바로 이웃하는 경우 올소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두 개의 치환기가 한 칸 건너서, 그래서 메타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두 개의 치환기가 두 칸 건너서 실제로 마주보는 자리에 이렇게 파라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소, 메타, 파라 세 가지의 다이에틸 벤젠이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 브로미네이션을 시켜주게 되는데, 자, 이 치환기가 이미 있는 벤젠에 브로미네이션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 치환기가 어떤 치환기인지를 고려하셔야 되죠. SA 치환기 같은 경우에는 알kyl 치환기니까 weakly activating substituent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올소나 파라 위치로 다음 치환기가 들어오게 만들죠. 그래서 첫 번째 올소 다이에틸 벤젠의 경우에는 얘네에 대해서 요 첫 번째 에틸에 대해서 올소 위치나 파라 위치, 두 번째 에틸에 대해서 역시 올소 위치나 파라 위치에 치환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개의 가능한 자리 모두의 브로미네이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네 개의 브로미네이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실제로 이 올소로 표시된 두 자리와 파라로 표시된 두 자리는 서로 동일한 생성물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브로미네이션이 된다면 BR2, FE, BR3, 뭐 아까처럼 AL, BR3도 상관없고요. 써주게 되면 생성되는 브로미네이티드 프로덕트는 이렇게 있던 화합물에 이쪽에 가서 BR이 붙은 얘, 또는 여기에 가서 BR이 붙은 얘, 이렇게 두 종류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넣어보면 얘랑 똑같은 화합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이에틸 벤젠, 주어진 다이에틸 벤젠은 올소 화합물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타 다이에틸 벤젠의 브로미네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브로미네이션이 될 수 있는 자리는 네 자리지만 종류로 치면 요거 까만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모로 표시된 두 자리는 동일한 자리, X로 표시된 자리, 이렇게 세 종류의 브로미네이션
가능한 자리들이 있고요. 따라서 세 개의 서로 다른 브로모 다이에틸 벤젠 아이소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세 자리 중에서 에틸 벤젠에 의해서, 이 에틸 그룹에 의해서 다이렉트 될 수 있는 치환기의 자리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올소 자리인 여기, 그리고 또 똑같이 올소 자리인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자리, 까만색 동그라미와 파란색 세모로 표시된 부분들에는 브로미네이션이 잘 될 수 있지만 X로 표시된 이 자리에는 얘는 두 개의 치환기로부터 다 메타 자리이기 때문에 치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까만색 동그라미와 삼각형 중에서 어떤 한 자리에 더 잘 일어날까요? 브로미네이션이? 네, 여러분들 여기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소가 있고 여기도 수소가 다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브로미네이션이 되기 위해서 접근을 하려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쪽은 삼각형으로 표시된 자리는 상대적으로 스테릭 힌드런스가 작아서 꽤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만색 자리는 more sterically hindered. 그 다음에 삼각형 자리는 less sterically hindered.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봤을 때 주로 반응은 이 삼각형 자리로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생성물 중에서 가장 주 생성물이 되는 애는 이 자리에 브로미네이션이 된 삼각형 두 개의 어느 자리에 들어가도 생성물은 똑같습니다. 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스테리컬리 힌더드지만 올소 위치인 이 자리에 브로미네이션이 된 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메타 위치에 브로미네이션이 된 이 생성물이 제일 적게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세 개의 아이소머릭 브로모 다이에틸 벤젠인데 two formed in minor amount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메이저, 얘네들은 마이너로만 생긴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다이에틸 벤젠은 메타 다이에틸 벤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브로미네이티드 프로덕트는 여기에 주어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파라다이에틸 벤젠의 경우에 어떤지 생각을 해보죠. 파라다이에틸 벤젠의 경우에는 역시 4개의 브로미네이션이 가능한 자리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4개의 자리가 모두 아이덴티컬 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자리 중에 어느 자리에 브로미네이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생성물이죠. 그리고 4자리가 모두 다 에틸 치환기로부터 올소 위치에 있죠. 올소 위치, 얘는 이 자리는 EOSH 치환기로부터 올소 위치, 얘도 마찬가지로 EOSH 치환기로부터 올소 위치. 그래서 반응은 다 잘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모노브로미네이티드 벤젠은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기 BR이 붙은 이거. 그래서 파라다이에틸 벤젠은 이 질문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28번에서 답은 메타 다이에틸 벤젠, 그리고 생성될 수 있는 세 가지 모노브로미네이티드 프로덕트는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29번은 Major Product of Aromatic Monochlorination이에요. 자, 모노클로리네이션, 에로마틱 모노클로리네이션, 에로마틱 클로리네이션을 시킬 때 사용하는 시약은 Cl2에 FeCl3를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거 쓰면 클로리네이션이 되는데, 물론 뭐 2번, 3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클로로 그룹은 디액티베이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에디션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넣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한 번만 들어갈 거고, 그래서 모노서 클로리네이션이나 에로마틱 클로리네이션이나 큰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로로벤젠에 클로리네이션이 일어난다면 뭐가 주 생성물이겠느냐라는 문제죠. 여기다가 Cl2, FeCl3를 넣으면 생성물이 뭔가요? 네, 클로리네이션이 되겠죠. 어디에 가서 되죠? 일어날 수 있는 자리는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인데,
그 중에서 네, X와 세모 자리에 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클로로 그룹은 여기 있는 요 클로로 그룹은 weakly deactivating이긴 하지만 also para director예요. 그래서 이때 기대하는 생성물은 올소 위치에 치환이 된 올소 다이클로로벤젠이거나 파라 위치에 치환이 된 파라 다이클로로벤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작 물질이 올소 다이클로로벤젠이라면 어디로 가겠느냐 라는 거죠. 올소 다이클로로벤젠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자리는 얘의 메타 자리, 그리고 얘의 올소 자리고요. 이 자리는 얘의 메타 자리, 얘의 파라 자리, 여기는 두 개에서 각각 메타 자리, 여기는 맞나요? 두 개에서 각각, 여기는 메타 자리, 파라 자리, 여기는 올소 자리, 메타 자리. 따라서 얘네들이 각각 올소 다이렉팅, 파라 다이렉팅이라고 봤을 때 다 똑같은 정도의 빈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X라고 표시된 두 위치와 세모라고 표시된 두 위치는 사실은 이퀴벌런트 하죠. 그래서 X에 들어간 화합물, 그래서 1, 2, 3 트라이클로로벤젠 내지는 세모에 들어간 화합물 1, 2, 4 트라이클로로벤젠 이렇게 두 종류의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0번 메타 브로모 클로로벤젠 브로모 클로로인데 서로 메타 자리에 있다. 그럼 메타 브로모 클로로벤젠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여기에 화합물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자 아까랑 똑같이 브롬 입장에서 보면 이 자리가 올소, 이 자리가 올소, 여기가 메타, 이 자리가 파라 자리고요. 클로로 입장에서 보면 이 자리가 올소, 이 자리가 파라, 이 자리가 메타, 이 자리가 올소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개에 의해서 다 액티베이션이 되는 자리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 자리는 두 개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브로모나 클로로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번에는 이 자리랑 이 자리가 서로 달라요. 이 자리에 브로모에 대해서 올소 자리로 들어가든지 클로로에 대해서 올소 자리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여긴 동그라미, 여기는 세모, 여기는 X라고 한다면 동그라미의 클로리네이션이 될 때, 세모의 클로리네이션이 될 때, X의 클로리네이션이 될 때 서로 다른 생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여러분이 각자 해보시고 Br, Cl 내지는 Cl, Cl, Br 내지는 Br, Cl, Cl 이렇게 세 종류의 화합물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메타자일렌. 아까 자일렌이 뭐다라는 거 얼핏 얘기했었는데 자일렌이 뭔지 기억을 하시나요? 네, 다이메틸 벤젠을 자일렌이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메타 자리에 다이메틸 벤젠이더라.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디에 치환기가 붙겠느냐? 이 경우랑 비슷하죠. 여기가 올소고 올소고 얘 입장에서는 파라고 올소고 얘 입장에서는 올소고 파라고 여기는 메타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갈 텐데 아까 이렇게 있었던 경우에는 요 세모 자리와 동그라미 자리가 다른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요 자리 요 파라 올소나 올소 파라 자리 둘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왜냐면 이 치환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동그라미 자리로 들어가든지 여기 X 자리로 들어가든지 두 개가 서로 다른 생성물을 내겠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간 Cl 또는 여기에 들어간 Cl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생성물이 나옵니다. 헷갈리지 마실게 여기에 들어간 거는 여기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화합물이 나온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아세토페논인데요. 아세토페논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아세토라는 말은 CH3에 CO 이렇게 생긴 걸 아세토라고 부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쪽이 CH3면 아세톤, 이쪽이 OH면 아세틱 애시드. 그래서 이게 아세토 그룹입니다.
그래서 아세토페논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CH3 있는 거 당연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경우에 클로리네이션을 시키게 되면 어느 자리에 가서 붙을 것이냐. 잘 알다시피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자리가 있고요. 세 종류의 자리가 있고요. 얘네들은 어떤 다이렉팅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얘네들은 레조넌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자를 끌어당기는 moderately deactivating 그룹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얘네들은 메타 다이렉팅이죠. 그래서 이 위치들 중에서 메타 위치에 클로리네이션이 된 이런 생성물이 주로 얻어질 겁니다. 자, F, 트라이클로로메틸벤젠. 자, 이 트라이클로로메틸벤젠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생겼을지. 그리셨나요? 네. 이걸 보고 잠깐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 도대체 몇 번의 클로로가 붙은 거야? 벤젠에 클로로, 메틸? 이렇게 그리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트라이클로로메틸의 괄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CCl3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메틸인데, 클로로가 붙은 메틸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메세인이 있다고 친다면 얘는 트라이클로로메세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이 치환기로 쓰이게 되면 이게 트라이클로로메틸 치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벤젠 링에 저렇게 생긴 트라이클로로메틸 치환기가 있게 되는데, 얘네들은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요? 얘네들은 과연 무엇처럼 작용할까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전자를 주는 치환기로 CH3처럼 작용한다면 weakly activating이고 with para디렉팅일 거예요. 하지만 CCl3가 CL3 때문에 여기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이런 할로젠이 3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치환기로 작용한다면 뭐 weakly deactivating, 이거 아까 weakly activating인데 잘못 썼네요. weakly deactivating이고 그런 경우라면 메타 다이렉팅이 되겠죠. 그리고 CH3에 비해서 CCl3는 전자를 훅 끌어당기는 굉장히 좋은 엘렉트론 withdrawing 그룹입니다. 우리 할로젠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3개나 붙어 있죠. 우리 FeBr3, FeCl3 이런 애들 보면 굉장히 좋은 루이스 산이죠. 얘네가 전자를 훅 잡아당겨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도 전자를 훅 잡아당기기 때문에 weakly 또는 거의 moderately deactivating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메타 다이렉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치환기가 할로젠 치환기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메타 자리로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30번 가보도록 하죠. 30번은 모노나이트레이션 오브 팔로잉 컴파운드의 메커니즘을 이퀘이션에 써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이 모노나이트레이션 반응을 모르진 않죠. 나이트레이션이 되려면 보통 뭐랑 뭐를 섞어줘요? 그렇죠. HNO3와 H2SO4를 섞어주게 됩니다. 얘네를 섞어주게 되면 황산이 질산을 프로토네이션 시키게 되죠. 그러면 Na O 플러스 여기에 OH 이렇게 있는 게 질산의 구조인데, 얘가 황산에 의해서 프로토네이션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토네이션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물 분자가 빠져나갑니다. 황산은 탈수성 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기는 애는 이렇게 가면서 NO 플러스 나이트로늄 이온이 생기게 되고, 이 나이트로늄 이온이 에로마틱 컴파운드 벤젠 링을 가진 화합물하고 이렇게 일렉트로필릭 서브스티튜션 반응을 하겠죠. 뭐 요런 메커니즘은 이미 여러분 많이 본 거지만 다시 한번 잠깐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이 파라브로모페놀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결국은 생성물을 예측하라는 얘기죠. 11번에 29번과 11번에 30번은 거의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라브로모페놀 구조를 생각해야 되고, 브로모페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개가 파라 위치니까 구조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경우라면 얘랑 얘 중에서
여러분이 이 경우에는 지금 브로모는 어때요? 얘네들은 어떤 치환기? 전자를 끌어당기는 치환기. 그리고 얘네들은 weakly deactivating이에요. 자, OH는 어때요? 전자를 잘 주는 치환기. 얘네들은 strongly activating이에요. 이런 경우에 실제 반응을, 이 고리의 반응성을 결정하는 애는 activating 쪽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 앞 페이지에서 쭉 얘기했던 그 차트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뭐 해서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deactivating, 여기가 울소파라, 여기가 메타 그랬는데요. 주로 이런 애들이 쭉 순서대로 있으면 방향을 결정하는 건 이쪽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돼요. 같이 있게 되면. 그래서 OH 같은 경우에는 strongly activating이라 여기에 있었고, 브로모 같은 경우에는 weakly deactivating이라 여기에 있었죠. 두 개 중에 어떤 애가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 위에 있는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OH의 울소나 파라 위치에 나이트레이션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제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OH의 울소 자리는 여기, 파라 자리는 여기인데 파라 자리엔 이미 브롬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에 나이트레이션이 된다면 이 자리에 나이트레이션이 된 생성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의 생성물인 얘고요. 파라 나이트로 톨루인 되게 비슷하죠. 얘도 나이트로 자리가 있고 얘도 톨루인이니까 메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이트로에 의해서는 메타 다이렉팅, 톨루엔에 의해서는 울소 파라 다이렉팅이라 어떻게 생각해도 같은 위치죠. 이런 경우에 특별히 고민할 필요 없이 울소 자리 이쪽으로 가서 NO2가 들어가는 생성물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경우에도 뭐냐면 얘가 어디를 액티베이션 시키는지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메타 메톡시 벤조익 애시드 어디다 그려야 되죠? 잘 안 보이지만 여기다 그냥 그리겠습니다. OCH3 이게 메톡시죠. 벤조익 애시드 CO2H 그래서 메타 메톡시 벤조익 애시드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자, 보면 벤조익 애시드에서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치환기. 얘네들은 moderately deactivating입니다. 그리고 메톡시는 전자를 주는 치환기. 얘네들은 strongly activating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얘네들이 가는 자리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 들어올 텐데 이 자리에는 아마 덜 올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쓰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 자리는 스테리컬리 힌들되기 때문에 주로 이쪽이나 이쪽으로 들어간 생성물이 얻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반응을 완결시켜라.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던 거랑 약간 다른 형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시약을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얻기 위한 방법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섞어주게 되면 얘네들은 H2SO4랑 똑같습니다. 내지는 이런 애들 우리 fuming H2SO4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탈수성이 좋은 황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O3와 H2SO4 쓰든지 아니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H2SO4에 가열을 해주든지 똑같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설포늄 이온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생기게 되면 얘네들이 반응을 할 텐데 여기서는 황산이 반응한다라는 사실 이외에도 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자리에 가서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죠. 자, 메실에 대해서 메실 치환기가 있는 경우에 얘네들은 weakly activating 그리고 also 파라 다이렉터니까 이 세 자리 중에 한 군데 들어간 화합물이 얻어질 겁니다. 근데 얘랑 얘는 똑같은 자리니까 두 종류의 서로 다른 화합물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톨루엔이긴 한데 여기 메실 설포네이트 내지는 파라 메실 설포네이트
이런 화합물들이 얻어질 겁니다. 자, 얘네들은 다이클로로벤젠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애들 넣어주는 반응의 이름이 있었죠. 이 반응의 이름은 네, 프리델크래프트 알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에다가 알루미늄 트라이클로라이드를 루이스 산으로 넣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애는 여기서 CL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 여기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건데요. 얘는 몇 차 카보케타이온이죠? 네, 1차 카보케타이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수소가 여기 있는 피오비탈에 이렇게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자리 옮김 반응이 일어나고 이 자리로 양전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훨씬 안정한 3차 카보케타이온이 돼서 하이드로아이드 시프트를 통한 카보케타이온 리어레인지먼트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어나게 되면 얘가 그 첨가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다이클로로벤젠, 파라 다이클로로벤젠에 치환될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네 개지만 네 개의 자리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의 자리에 치환이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이런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거의 반응성과 이거의 반응성을 비교해 보면, 그렇죠, 생성물의 반응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난, 예를 들어 이쪽이라던가 또는 이쪽이라던가의 치환 반응이 한 번 더 일어난 이런 생성물이 아마도 주 생성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번 보시면 얘네들은 이름이 뭐였어요? 메틸톨루엔. 네, 우리 아까 앞에서 몇 번 얘기했죠? 파라 자일렌, 다이메실 벤젠을 자일렌이라고 한다. 이게 파라 자일렌입니다. 그 자일리툴도 구조가 여기서 나온 구조였어요. 정확한 구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반응물을 넣어줬어요. 이 반응물은 어떤 반응을 시키는 조건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네, 하시는 분들은 잘했고요. 예, 프리델크래프트 아실레이션이죠. 프리델크래프트 아실레이션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CL이 일로 붙으면서 떨어져 나가고 카보닐의 양전하가 생긴 이러한 화합물이 나올 거고, 얘네들 역시 똑같이 생긴 4개의 자리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성물은 메실의 한쪽에 CO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가게 될 텐데, 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치환기입니다. 그쵸? 예, 레조넌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자를 받을 수 있어서 얘네들은 한번 들어가고 나면 얘보다 반응물보다 반응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 반응 잘 안 일어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반응이 거의 멈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D번. 이런 문제 보면 좀 헷갈려요. 벤젠 링이 2개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는 벤젠을 치환기로 줘서 그냥 판단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주면 도대체 어디서 반응하는 거고 어떤 게 치환기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벤젠 링과 또 여기 있는 요 벤젠 링의 반응성을 비교해 보시면, 이 벤젠 링은 치환기가 메톡시 치환기, 전자를 빵빵빵빵 밀어주는 치환기와 전자를 조금 밀어주는 알킬 치환기와 같은 애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벤젠 링은 전자를 쭉 잡아당기는 나이트로 치환기와 전자를 조금 밀어주는 벤젠 치환기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2개의 벤젠 중에서 반응성이 훨씬 좋은 애는 이쪽에 있는 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분자를 넣어주게 되면 벤젠 링이 실제 2개가 있지만 항상 이쪽 벤젠 링에 가서만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얘네들은 전자가 풍부하고 얘네들은 전자가 되게 작은
예, 그런 벤젠 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반응이 일어난다면 이 벤젠 링이 가지고 있는 치환기 두 개를 고려했을 때 이쪽에 있는 메톡시가 훨씬 전자를 잘 주는 치환기고요. 그런 경우엔 메톡시에 의해서 반응 자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주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올소 자리, 파라 자리는 막혀 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나이트레이션이 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얘 뭐라고요? 네, 에릴 그룹이라고 했어요. 벤젠 링을 포함하는 치환기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에릴 그룹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훨씬 쉽네요. 이쪽이랑 이쪽이 똑같아요. 아무 쪽에서나 반응이 일어나도 되죠. 문제는 수월하고 그렇다면 둘 중에 한쪽에서 반응이 일어날 텐데 브로미네이션은 어디에 가서 일어날까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브로미네이션은 이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전자를 주는 레조넌스와 인덕티브로 전자를 주는 치환기고요. 따라서 올소 파라 다이렉터가 되겠죠. 그래서 브로미네이션은 올소 자리 또는 파라 자리에 들어가서 예, 브로모 벤젠이 만들어집니다. 아니죠. 브로모 뭐라고 부를까요? 네, 아무튼 브로미네이티드 컴파운드가 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여기에 브로미네이션 된 애가 얻어집니다. 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마지막 해보면 우리 아까 이렇게 생긴 애들 어떤 데 쓰인다라는 거 첫 번째 보강할 때 이야기했었죠. 이 보강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여기에다가 HF를 넣어준 거랑 똑같다. 그럼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수소가 한쪽에 붙고 한쪽에 양전하가 생기는 이렇게 에실 케타이온이 생긴다. 자, 여기서는 프로펜이니까 에실 케타이온이 아니라 프로필 케타이온이 생기는데 케타이온의 자리가 어디에 생기는지는 맞춰야겠죠. 예, 케타이온의 자리는 당연히 더 안정한 자리로 이렇게 마르코프니코프 법칙에 따라서 이 자리에 케타이온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킬레이션 반응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건 알았고요. 알킬레이션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느 자리에 일어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얘네들 이름은 이거의 이름은 뭐예요? 네, 메타자일렌. 생각 안 나는데 자꾸 물어본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조금 생각을 되살려 보시면 기억이 납니다. 메타자일렌이고요. 지금 얘네들은 올소 파라 다이렉팅이죠. 그래서 여기가 두 개에 대해서 각각 올소 위치, 여기가 파라 위치, 그리고 여기는 둘 다 메타 위치. 그래서 요 자리 또는 요 자리 또는 요 자리로 예, 치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환기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뭐 이쪽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쪽으로는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로는. 왜냐면 여기 수소가 이렇게 막고 있어서 스테리컬리 힌더드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생성물이 처음에 얻어져요. 근데 문제는 얘가 들어가고 나면 이제는 얘가 얘보다 반응물보다 반응성이 더 좋아지죠. 그러면 어느 자리인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 들어간 자리는 아마도 이 자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가서 멀티 알킬레이션이 된 그런 생성물이 얻어질 것이다. 그래서 좋은 반응 아님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얘기했었고요. 얘네들에다가 이렇게 생긴 애를 집어넣는다. 이거 프리델크래프트 아실레이션 반응의 예죠. 그리고 반응 자리도 이 옆 페이지에서 얘기했으니까 굳이 다시 되새기지 않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쪽 자리에 들어간 생성물이 얻어질 것이다. 모노 아실레이티드 프로덕트가 얻어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I번 보시죠. I 보시면 이렇게 생긴 치환기가 붙어 있고요. 얘네들은 전자를 주는 치환기예요. moderately activating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moderately activating이다 보니까 also para-directing입니다. 이 치환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물은 이거 아실레이션, 프리데크래프트 아실레이션인 건 똑같죠. 그래서 생성물은 원래 있던 치환기에 이 자리나 또는 원래 있던 치환기에 대해서 파라 위치인 이 자리나 이렇게 들어간 이렇게 두 개의 생성물이 얻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네, 보강이 끝나고요. 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